남과 함께 어쨌든 힘을 합쳐서 새마을 운동을 뭐 하는지 부역을 하는지 하여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뭔가를 하면 재물이 생기겠죠. 부유해집니다. 그걸 해서 이제 크게 있다. 크게 있다. 부유해졌다. 이미. 이 부유해졌을 적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냐. 요새 그 하늘을 나는 그 조시네를 이래 보면은, 미안해, 조시. 조시네를 보면, 야, 저 참, 뭐, 대도 않는 걸 가지고 저렇게 까이고 앉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도 않는 건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이 주역처럼 얘기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 다 지가 지은 죄다. 지가 지은 업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됐을 적에, 대단할 적에 처신을 잘해야지. 처신을 잘못하면 그 큰 재물을 가지고도 망신살을 뻗치고 되는 일이 없고, 우리 같으면은 글쎄 돈이 한 10억, 20억 있으면은 뭐 더 이상 그만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보면은 돈만 가지고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그렇지, 일단 기본은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행복하고 뭐 안 행복하고 따지잖아요. 그죠? 사는데 그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그다음부터 행불행은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재벌가가 안 사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예? 안 사는 놈들이 하는. 안 싸는 놈들이요? 삼성, 현대, 두산 다 썼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서 한무탱이만 해도 꽤 많은 건데, 그죠? 한무탱이만 해도 꽤 많은 건데. 그 돈을 뭐 몇천억까지 싸우는 거. 그 없어되는데 질질 싸우는 거. 형제와 자매고 남의 나라에 보내야 되나. 저 롯데 보면은, 그죠? 롯데 싹 다요. 한 사람도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달은 달이야. 자, 먹고 살 만큼 있으면은. 근데 또 집안에서도 또 그런 형제간이나 집안간도 좀 사는 게 비스름해야 돼. 너무 뚜렷하게 차이 나면은 좀 그것도 좀 편편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차이. 한 집은 좀 잘 사는데 한 집은 잘 못 사면 그 좀 해줘도 좀 안 입고 오는 생각이 들 거, 걸어갈 거고, 안 해주면 안 해줘서 또 재수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간 지금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궤 그림을 보면은, 예, 건실한 이게 꽉 있고, 이 주장은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주장은. 저는 이거를 세종대왕에다가 이걸 갖다 놓고서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 책에서는 보면 성왕을 두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왕은 누구냐면 무왕의 아들 성왕. 그러니까 주공이 섭정을 했던 그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세종대왕이다. 세종이 부드러운 치세로서 많은 인재들을 등용을 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었다. 이걸 만든 거는 종종이죠, 종종.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지. 근데 어쨌든 그 아버지 덕분에 아들은 아주 역사의 길이 남는 세종대왕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겠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밝은, 그죠? 아주 밝은, 그런데 부드러운 그런 왕이죠. 저기 옛날 임금 중에요. 임금들 이름이 보면 종을 쓰고 조를 써요. 조. 종하고 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문치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치 쪽에, 그러니까 무력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전쟁을 크게 겪었다거나 나라를 세웠다거나 둘 다 칼 들고서 휘두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 그런 게 없었던 사람들. 태조, 그죠? 나라 세웠죠. 또 누구지? 선조.
예, 임진왜란때 선조. 또 있죠. 왜? 뭐 하여간 인조? 인조는 인조 반정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죠? 그것도 또 칼 들고서 일어난 사람이고. 어쨌든 이 종은 그런 칼 들고 일어나지 않은 임금들이고 조는 예, 그런 임금들이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 정부장님 잘못했어요. 그림요? 그림을 아이씨 저거 뒤집어 놓고서 그냥 글자를 안 고쳤네요. 천화동인을 뒤집어 놓고 글자를 안 고쳤어요. 그럼 이거 보지 말고 그냥 저쪽 보세요. 이거 화천대유 천화동인 아니요. 싹 뒤집어 놓고 그걸 안 바꿨네. 에이. 오게티다. 잠깐만요. 여기 있을 건데. 요거 맞죠? 요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잠깐 올리면 안 보이니까 그냥 보세요. 잠깐 올리면 안 보이니까. 정부정, 정부정, 부정. 예. 새로 그려놓고서 이걸 교체를 안 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지금은 부유한 상황이다. 좋은 상황, 그러니까 판은 좋은 판입니다. 그 좋은 판에서도 또 이렇게 기복이 샥 있게 됩니다. 기복이. 싹 감추고. 화천대유는 천화동인의 도전계입니다. 도전이라는 거는 요렇게 생겼던 거를 요렇게 뒤집어 놓는 걸 도전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던 거를 요렇게 놓는 건 착종입니다. 그리고 양괴가 음괴로다가 바로 바뀌는 거는 배합계입니다. 음괴면 양괴로 바뀌는 건 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혹괴라는 게 하나 있는데 혹괴는 뭐냐 하면 이 아래 위를 버리고서 요 네 개만 가지고서 다시 작괴를 하는 걸 혹괴라고 합니다. 혹괴. 혹괴라고 합니다. 도전계입니다. 굴렀다 이 소리입니다. 떼글떼글 굴렀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 사람이 대동단결해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필히 큰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인 다음에 대유가 왔습니다. 함께 했으면 뭔가 이루는 게 새마을운동 우리 열심히 해서 지금 그전보다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게 됐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대유는 모두가 대동단결해서 일을 잘 추진한 결과물입니다. 군자가 이룬 최상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세상을 단결시키고 또 잘 살도록 한 시대를 우리는 요순시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다. 유토피아를 이룩했다 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군으로 일컫는 왕을 말하자면 아마도 세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력에 의한 통치가 아닌 문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의 모습을 보면 이름 오양괴입니다. 한 음이 5 양효를 통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효인 임금의 자리에 음효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드러운 덕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부드러운 덕으로. 뭐 때로는 좀 유약한 모습으로.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아주 본때를 딱 보여줬잖아요.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굴러가지. 감히 누가 덤벼들겠어. 아무도 함부로 못하죠. 결국은 또 그런 세상이 오다 보니까 그 이후 세상은 또 잘못됐죠.
네, 이웃 세상은. 단종, 예, 그렇게 되고, 뭐, 이래저래 잘못됩니다. 괴를 내외 괴로 나누어 보면,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 위에 태양. 밝은 세상. 예, 아주 문채나는 세상입니다. 문명이 밝은 시기니 또한 크게 이룬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 높이 태양이 떠서 만물을 비치는 모습, 지혜로운 군주가 부드러운 덕으로 만물을 포용하는 모습하고 같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든 물자는 풍부하고 경제는 최고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복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많이 벌어놨으니 복지되지, 뭐,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가 삽질해서 돈을 벌진 않았을 거라고. 벌어놓은 걸, 있는 거를 정치는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의 문제지, 예, 그걸 생산하는 거에 관한 문제는 정치가 아니죠. 정치는 분배에 관한 문제니까. 그런데 전부 자기가 해주는 것처럼, 예, 내가 대변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어차피 어디로 가도 가야 될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비색해질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경계해야 한다. 세종이 그렇게 멋지게 해놨지만 세종 다음 세대들은 비루먹은 망아지 짓들만 했다. 문종, 단종, 세조 내려가면서 전부 다 잘못됐죠. 세종은 애들도 되게 많은데 18명인가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을 왕을 세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세웠던 것 같아.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골라 세웠는데 어쨌든 이게 호께는 택천 쾌입니다. 요건 쾌자입니다. 쾌자인데 요 글자 별로 찾기 어려워요. 저기 사전에서 잘 안 찾아집니다. 쾌는 결단을 의미하는 계입니다. 풍요로움 속에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살만해졌다고 느슨하게 나태해지면 바로 쪽박 찬다 지금 요 소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역은 어금부양합니다. 좋을 때는 나빠질 것을 경계하는 말을 하고 나쁠 때는 좀 좋아지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설적으로 들으면 다 좋은 게 좋다는 말 같이 들리는데 잘못됐을 적에 넌 막 죽었어 이러면은 진짜 죽잖아요. 아이고 야 조금만 버텨봐라 야 한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저 주역 공부 해놓고요 누가 뭐 물어보면 에이만 너 틀렸어 이러면 걔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참 너 어렵겠다 야 근데 조금만 버텨봐라 뭐 며칠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야 내가 보니까 너는 틀렸어 이래버리면 그 사람 진짜 틀려버립니다. 사람이 그죠 기분으로 반이 가요. 기분으로 반이 가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한 지위에 있는 유고 군주가 주의 현명한 신하를 데리고 그들의 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지금 유고가 여기에는 고불 맹사성이도 있었을 테고 누구도 있고 하다못해 여기는 장현실이가 노비 출신이잖아요. 장현실이 있었을 테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제 역할을 하도록 해줬다. 집현전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공부를 시켜서 주변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세종시기 많은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현명한 군주 아래에 현명한 지도자 또한 인재를 잘 등용했기 때문일 거다. 혼자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책에서는 성왕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성왕은 주공이 섭정을 잘했다는 거지 성왕은 뭐 이렇게 잘했다고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으로 비유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적절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은 보이시기에 태종의 역할 이외에 세종 자신의 역할이 컸었다. 그러니까 보위에 오르기 전 역할은 태종의 역할이고 세종이 되고 나서 저렇게 문화가 융성하게 만든 거는 세종의 역할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괴사는요, 되게 짧습니다. 괴 이름이 한자면 전부의 대자밖에 안 되죠.
대유는 원영하니라 하고 끝납니다. 대체로 보면 상황이 좋을 때는 말이 짧습니다.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는 말이 깁니다. 우리가 뭔가 말을 할 적에도 안 좋은 말을 하려면 중언부언하고 말을 빙빙 돌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할 수 없으면 한마디 하는데 좋을 때는 그냥 아 좋아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유는 원영하니라. 네, 끝입니다. 좋다. 지금 그렇죠. 지금 먹을 거 많고 뭐 시절 좋고 뭐 따뜻하고 뭐 최고지 뭐 더 나쁠 게 없다. 그럼 저 원은 예. 크다라고 말해도 되고 원래대로 뭐 처음 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저 원은 예. 으뜸 원 그런데요. 저 뜻이 뭐 다양해요. 그러니까 퍼스트 처음, 1등 뭐 크다 이렇게 다양하게 원래 형통하다, 크게 형통하다, 처음부터 형통하다 뭐 다 뭐 말이 됩니다. 다 좋은 말이니까. 대유 저 대는 양입니다. 양은 긍정적인 거고 큰 거고. 저 대가 예. 소가 음이잖아요. 소가 음이고 예. 대는 양이고 양은 긍정적인 어떤 큰 것,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예.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정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큰 것이 좋은 게 많다, 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 그렇습니다. 이 괴의 모습은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는 모습입니다. 유고 이인군이 여기서 이인군이라고 말하는 건 저거 뭐냐면 남의 지도자 된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남의 지도자 된 네가. 예. 그러니까 지도자 제일 탑이죠, 탑. 부드러운 덕으로 만천하를 어루만져 주는 모습이다. 태양의 온화한 기운이 만천하를 비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 원래부터 형통하다. 아마도 세종의 덕시라고 해도 말이 되겠다. 원은 원래부터 혹은 크게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형통할 수도 있고 크게 형통할 수도 있고 예, 지금의 상황이 밝은 태양이 이 태양은 곧 군주와 등치되는 겁니다. 덕 있는 군주가 밝은 덕, 태양, 군주 같이 놓고 말하는 겁니다. 만천하를 비추고 어루만지기 때문이다. 태양이 해가 만천하를 비치듯이 임금의 덕화는 만방에 비치는 거다. 이런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르게 해야 이롭다 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당연히 지금은 뭐 바르게 하고 말고 간에 지금은 이로운 때다. 바르게 해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롭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계를 예, 천도로 말하면 자연의 이치로 말하면 원코, 이코, 형코 정한 것이 되지만 사람의 일로 인도로 말해본다면 지금 상황이 크게 형통하니 바르게 처신해야 이롭다는 말로 해야 말이 된다. 그러니까 건을 그러니까 천도로 말하면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옳고 사람의 일로 말을 하면 크게 형통하니 바르게 해야 이롭다 하고 해석하는 게 옳다. 때에 따라서 얘를 띄어서 해도 되고 붙여서 해도 되는데 예, 그게 다르다. 이게 지금 주자하고 정의천하고 해석이 다릅니다. 이 두 개가. 한 사람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다라고 해석을 했고 한 사람은 원영하니 이정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천도로 말하면 원래부터 형통하다. 예, 그리고 인도로 말하면 크게 형통하다라고 해도 될 것 같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뉘앙스가 다르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도의 모습은 일호중천의 모습입니다. 인도로 말해보면 문명이 밝은 모습이다. 지금 사회가 아주 건전하고 많이 좋은 모습이다. 자연의 모습으로 보면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단활. 대유는 크게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유득존이하고 부드러운 것이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오효를 이야기합니다. 오효. 유가 군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유가 군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이 상하 응지할 세왈. 대가 요놈입니다. 대가 중을 잡아서 위에 있는 군왕과 서로 짝짝꿍하고 있다. 잘 역할을 나누어 하고 있다. 그러니 그 상황을 일러서 크게 있다, 큰 것이 있다 라고 말한다. 그 덕으로 말하면 양사묘는 강한 겁니다. 강건이 밝은 문체로서, 예, 강건하고 밝은 문체로서 하고, 그러면서 응호천이 시행이라. 응호 하늘에 응하는데 언제? 때에 맞추어서 한다. 시행. 때에 맞추어서. 요 때에 맞춘다는 얘기, 요 시라는 건 얘기 뭐냐면, 비 올 때 우산 쓰고 나가고, 예. 겨울에는 털옷 입고,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그게 때에 응하는 겁니다. 때에 맞춘다는 건. 비 올 때 우산 안 쓰고 그냥 나가면 비 쫄딱 맞을 테고,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미치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얼어 죽은 게 먼저일 테고, 때에 맞추어서 한다. 때에 맞춰서 한다. 그렇게 하늘에 운행하는 때에 맞추어서 내가 행동하니 이것이 바로 원래부터 형통한 거다. 이것이 바로.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들고 그냥 나갔다 비를 만나면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해야지. 아이 썩을 왜 비가 와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일기예보 듣고 나가서 우산 들고 나가지. 비가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장마철에도 비 안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주역 배우고 나서요. 몇 년 동안 우산 안 가지고 다녔는데 비를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아니, 물론 뭐 가랑비는 조금 맞았지만 큰 비는 안 맞아요. 장마철에도요. 최고로 오래 비가 오는 거를 제가 시간을 가지고 재봤는데 최고로 오래 오면 7분 오더라고. 7분 기다리면 비가 머중합니다. 막 쏟아지는 비가 한 5분 가면,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한 대 필 동안 차 한 잔 마실 시간이면 비가 멎습니다. 천막 밑에 잠깐 섰다 가면 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급하게 뛰면 뭐 비 사이로 뛰어도 뭐 맞고 뭐 앞에 있는 비까지 먼저 맞고 그러죠. 한번 여름에 이제 올해는 비가 많이 왔는데 비 올 적에 한번 이거 시계를 한번 보고서 요새 좋잖아요. 시계 눌러놓는 거. 한번 해보세요. 비가 이게 빡 쏟아졌다가 머줌하다 쏟아졌다 머줌하다 이러지 계속 줄창 안 내려. 줄창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상으로다가 뭐 몇 분에 가야 된다 이러면 방법이 없는데 뭐 좀 이따 가면 되지 뭐 이 정도면 처마 밑에 잠깐 섰다가 가면 비 안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걸 진짜 몇 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시간이 한 뭐 4, 5분 남았는데 그 시간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방법 없어. 그거는 비 맞고서 가야 돼. 근데 한 10분 이상 정도 여유를 좀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비 안 맞습니다. 그게 때에 맞추는 거지. 비 안 오는 때에 가고 비 올 적에 처마 밑에 들어섰고 그게 때에 맞추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그 비 올 때 구름이요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 오는 날 등산을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 산에 올라가면요 금방 아주 발밑에까지 구름이 꽉 찼다가요 금방 어디 가는지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절로 갔나 하고 보면 간 것도 아니야. 아예 없어 구름이요.
그러다가 또 어느새 또 쫙 모여들고 이래요. 그게 불과 20초, 30초 사이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눈 한 번 감고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구름이 쫙 없어지는 겁니다. 눈 한 번 감고 기도하면. 그리고 또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또 발에 쫙 모여들고. 뭐지? 태백산? 네, 태백산에 가서 제가 그걸 테스트 했어요. 해보니까 금방 앞에 사람도 안 보일 만큼 꽉 찼는데 한 1분도 안 돼. 한 3, 40초 사이에 눈에 보이는 구름이 하나도 없어. 큰 저 밑에 저 개바닥에 있는 동네까지 다 보여요. 그렇습니다. 단에서 말합니다. 대육계의 뜻은 유고 음효가 군의를 얻었고 자리를 얻었고 유기양효가 중을 얻음으로써 요 대가 양효를 표현하는 겁니다. 큰 놈이 양효가 중을 얻음으로써 이와 오효가 서로 응이 되는 관계에 있으니 상하응지하니 관계에 있으니 이것을 일러서 대유라고 한다. 이 대유계의 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안으로는 강건하고 밖으로는 문체가 밝아서 천도의 운행에 따라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전 공전 이런 거에 따라서 계절, 시절 변화에 따라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크게 형통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의복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옷을 입고 비 올 때 우산 들고 나가고 하는 것들. 요즘처럼 고온일 때는 한낮을 피해서 일하는 것. 그죠? 대낮에 나가서 뭐 밭을 매다가 뭐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그 양반은 성질이 급하든지 가고 싶든지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 백낮에 그 밭에 가서 밭고랑에 가서 왜 그러고 있어? 더워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이고 요새 같은 때는 열병 걸려서 병원에 실려간다. 당연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대가 중을 얻어서 상하응지할세는 유고문체나는 군주와 그에 응해서 실무를 다 잘 담당할 구의가 서로 호흡을 잘 맞추어서 일을 처리한다면 당연히 크게 형통할 거다. 요 대는 저 이입니다. 대가 중을 얻어서 위아래가 요 아래에 있는 이와 저 위에 있는 오가 서로 응지한다는 건 서로 내외 관계를 맺어서 서로 호흡을 잘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궤덕으로 이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강건한 덕으로 밝은 문체를 발한다면 당연히 원형할 거다. 상월. 화재천상이 대윤이. 하늘 위에 불이 있는 것이 대윤이. 하늘 위에 있는 불은 태양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불은. 그러니까 일호중천 지금 문체가 밝은 때다. 대윤이. 군제 이하야. 군자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보고서 내가 뭔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서의 군자는 이 공부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나는 이 공부해서 군자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을 빗대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죠? 가정에 가면 집에 돌아가시면 전부 갑이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갑질하는 소리 안 들으려면 공부한 대로 실천하시면 갑질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글자요. 막을 알자입니다. 막을 알. 막을 알. 아락 양선하야. 양은 드날릴 양. 드날릴 양. 악을 막고 선을 높여서. 악을 막고 선을 높여서. 드날리는 게 높이는 거죠. 이름을 드날린다 그러는 게 높이는 거잖아요. 악을 막고 선을 높여서. 순천 휴명하나니라. 저기서 저 휴자는 휴류자가 아니고 아름다울 휴자입니다. 아, 저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낯글자 외운 사람이 이 책을 읽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통 저 휴류자를 배우는데 여기서 요거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락양선하야 순천 휴명하나니라.
하늘의 이치에 순응해서 그 하늘의 명을 아름답게 하나니라. 상에서 말합니다. 천도로 말해보면 태양이 중천에 높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알은 막다입니다. 양은 드날린다는 말이고, 이러한 모습에서 군자는 악, 음을 막고 선, 양을 들어올림으로써 천도를 따라 그 의미하는 바를 실천한다. 아름답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휴는 아름답다, 훌륭하다 정도의 말입니다. 이게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하죠.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는 말하고 이 아락양선하고 뭐 저는 같은 정도의 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리라고 말하는 것은 천도로 말하면 자연의 법칙 정도로 생각해 봐도 될 것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차례대로 들고 난다. 등이 자연 우주의 운행 법칙이다. 그게 하늘의 운행 법칙이다. 이것을 인사적으로 말해보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 종자를 땅에 심으면 자라는 것 등일 테고, 사회 관계적으로 말하면 인의 지신이 될 거다. 각각 그 적용 범위를 달리해서 말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좋은 때다. 이럴 때 이 사회를 안전시키기 위하여 당연한 일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은 오래 지속시킬 수 없다. 지금은 좋은 때이긴 하지만 악이 일어나는 것을 눌러서 막고 잘하는 거는 붕붕 띄워주고 그래야 이 대요인 상황을 길게 늙어먹는 거지. 좋다고 좋은 때 좋다고 띵까띵까만 하다가는 어느새 잘못된 일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야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